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기업, 에이프릴 바이오입니다. 이 회사는 정말 투자자들에게 전형적인 하이리스크, 하이리턴의 교과서 같은 사례를 보여주죠. 엄청난 잠재력이 있는 반면에 동시에 아주 심각한 우려도 안고 있거든요. 자,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? 에이프릴 바이오를 둘러싼 이 딜레마. 사실 딱 이 질문 하나로 정리됩니다. 과연 이 회사가 가진 정말 획기적인 기술력이 경영진의 신뢰 문제라는 이 어마어마한 리스크를 뛰어넘을 수 있을까 하는 거죠. 오늘 분석은 바로 이 질문의 답을 찾아가는 여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저희가 4단계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첫 번째, 이 회사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기술력부터 보고요. 그 다음엔 아주 냉정하게 현실, 즉 재무 상태를 들여다볼 겁니다.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. 기회와 리스크를 딱 저울 위에 올려놓고 비교해 본 뒤에 마지막으로 그래서 우린 어떤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할지까지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. 자, 그럼 첫 번째 파트입니다. 도대체 에이프릴 바이오의 어떤 점이 투자자들을 이렇게 설레게 하는지 그 근간이 되는 독점 플랫폼 기술부터 살펴보겠습니다. 바로 이 기술 때문에 다들 그렇게 열광하는 거거든요. 에이프릴 바이오의 핵심, 바로 이 사파라는 플랫폼 기술인데요. 이걸 아주 쉽게 비유하자면 약을 위한 일종의 장수 비결이라고 할 수 있어요. 우리 몸에 들어온 약이 훨씬 더 오래, 아주 오랫동안 효능을 발휘하게 만들어주는 거죠. 이게 환자 입장에선 어떻겠어요? 병원 가는 횟수가 말 그대로 극적으로 줄어드는 겁니다. 정말 대단하죠? 아니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? 그 원리가 정말 간단하면서도 기가 막힙니다. 자, 보세요. 일단 약물을요, SFA라는 작은 조각에 딱 붙여요. 그러면 이 덩어리가 우리 혈액 속에 진짜 넘쳐나는 알부민이라는 단백질에 가서 착 달라붙습니다. 그럼 이 알부민이 거대한 항공모함처럼 약물을 보호하면서 몸속을 돌아다니는 거예요. 약이 쉽게 분해되지 않도록 지켜주는 거죠. 결과적으로 약효가 어마어마하게 길어지는 겁니다. 예를 들어 한 달에 한 번 맞아야 했던 주사를 이제 서너 달에 한 번만 맞아도 되게 만들어준다는 거죠.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이게 그냥 이론상 이렇습니다가 아니라는 거예요. 이미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, 우리가 흔히 휴먼 POC라고 부르는 걸 통과했다는 겁니다. 와, 이건 바이오 기업한테는 정말 넘사벽, 엄청난 진입장벽이 되거든요. 게다가 경쟁 기술들이 골머리를 앓았던 혈전 같은 심각한 부작용 문제도 해결했고요. 또 다른 차세대 약물에도 쉽게 적용할 수 있는 확장성까지 갖췄으니 이건 뭐 거의 맞는 키에 가깝다고 봐야죠. 자, 지금까지는 정말 꿈 같은 기술 이야기였죠? 이제 잠시 현실로 돌아와서 아주 냉정하게 돈 문자를 살펴보겠습니다. 에이프릴 바이오의 재무제표를 딱 열어보면 되게 재밌어요. 극심한 변동성과 동시에 진짜 놀라울 정도의 안정성, 이 두 가지 얼굴이 함께 있거든요. 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. 영업이익이 와, 정말 롤러코스터를 타죠. 2023년에는 134억 적자였다가 불과 1년 만인 2024년은 169억 흑자로 확 돌아섭니다. 이게 바로 바이오 기업의 숙명 같은 잔치 아니면 굶는 구조를 보여주는 거예요. 왜냐? 수익 대부분이 한 번씩 터지는 대규모 기술 이전 계약, 이런 단발성 이벤트에 달려있기 때문이죠. 그런데 말이죠. 바로 다음을 보면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집니다. 순부채 비율이 마이너스 94.9%? 잠깐만요.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라고요?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? 네, 바로 이겁니다. 빚이 거의 없는 사실상 무차입 경영을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. 심지어 회사가 당장 쓸 수 있는 현금성 자산만 거의 1,000억 원에 달합니다.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4년, 5년 동안은 외부에서 돈을 끌어오지 않아도 연구 개발을 쭉 이어나갈 수 있다는 얘기죠. 그러니까 단기 실적이 좀 흔들려도 끄떡없이 장기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맷집, 체력을 갖췄다는 겁니다. 아시다시피 이게 바이오 기업의 생존에 얼마나 중요한지 정말 핵심적인 부분이죠. 자, 이제 오늘 분석의 하이라이트입니다. 에이프릴 바이오가 가진 이 엄청난 기회, 그리고 투자자라면 절대로 외면해선 안 될 이 심각한 리스크, 이 둘을 정면으로 한번 맞붙여 보겠습니다. 투자자들이 지금 달력에 막 동그라미를 쳐놓고 기다리는 해가 바로 2026년입니다. 왜냐? 이때 회사의 가치를 그냥 점프시키는 게 아니라 아예 다른 차원으로 보내버릴 수 있는 이벤트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거든요. 특히 이 아토피 치료제 APB-R3의 임상 이상 결과,
이건 정말 블록버스터 신학의 탄생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수 있고요. REMF라는 차세대 플랫폼 기술의 빅딜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. 하지만 바로 이 희망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그 문제가 터집니다. 우리가 흔히 방 안의 토끼리라고 하죠. 모두가 알지만 차마 입 밖으로 꺼내기 어려운 문제. 바로 올해 2월에 있었던 일입니다. 회사의 핵심 임원들이 정말 중요한 긍정적인 임상 결과 발표를 바로 코앞에 두고 자신들이 가진 주식을 대량으로 팔아치운 사건이 벌어진 거죠. 자, 이 표가 바로 에이프릴바이오가 가진 딜레마 그 자체입니다. 왼쪽을 보세요. 임상으로 이미 검증된 기술, 2026년에 터질 강력한 모멘텀, 빚 하나 없는 탄탄한 재무, 투자하지 않을 이유를 찾기 힘들 정도죠. 이게 강세론의 근거입니다. 하지만 오른쪽을 보면 경영진이 주식을 팔아버리면서 신뢰도가 그냥 바닥으로 떨어졌고, 아니, 회사 내부자들조차 자기 회사 미래에 자신이 없는 거 아니야? 하는 아주 근본적인 의구심이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. 한 투자 보고서는 이 상황을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합니다. 만약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투자자라면 에이프릴바이오는 적절한 투자처가 아닐 수 있다. 그렇죠. 인생 일대의 성공을 눈앞에 두고 주식을 팔았다는 건 솔직히 어떤 변명을 갖다 붙여도 투자자들의 의심을 100% 씻어내긴 어렵거든요. 자, 그럼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. 지금까지 저희가 분석한 내용들을 쫙 모아서 에이프릴바이오의 주가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, 그리고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매매 전략을 세워야 할지 그 틀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. 가치 평가를 할 때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가 바로 동종 업계의 다른 회사들과 비교해 보는 거죠. 이 표를 보시면 리가켄바이오나 ABL바이오 같은 경쟁사들은 시가총액이 벌써 수조 원 되잖아요. 그런데 에이프릴바이오는 아직 1조 원이 채 안 되는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. 물론 여기엔 방금 말씀드린 리스크가 반영된 거겠지만 다르게 생각하면 만약에 그 리스크만 극복한다면 주가가 상승할 여력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는 의미, 즉 가격 매력이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. 차트를 통해서 기술적으로 좀 살펴보면요. 시장 참여자들이 어떤 가격대를 중요하게 보고 있는지 대략 감이 옵니다. 위로는 75,000원에서 80,000원 선에만 가면 너무 비싸다 하고 파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저항선이 있고요. 반대로 아래로는 6만 원, 그리고 55,000원 근처에서는 이 정도면 싸다 하고 사려는 사람들이 받쳐주는 지지선이 형성되어 있는 모습입니다. 그래서 이 분석 리포트가 내리는 최종 결론은 홀드, 즉 보유 또는 관망입니다. 지금 가격에서 막 흥분해서 따라붙지 말라는 거죠. 오히려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아서 55,000원에서 6만 원 사이 그 지지선 구간까지 내려왔을 때 분할해서 사모으는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. 결국 인내심을 갖고 더 좋은 매수 타이밍을 기다리라는 조언인 셈입니다. 결국 에이프릴바이오에 대한 투자는 이 마지막 질문에 대한 여러분 각자의 답에 달려 있습니다. 과연 기술의 압도적인 승리가 한번 무너진 신뢰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을까요? 그 답에 따라 이 기업의 미래 그리고 투자자들의 운명도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.